네,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이산시간 후리의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DTFT, 그러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되겠죠. 그 정의 및 성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 및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TFT를 유도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DTFT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손쉽게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과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복잡한 수식을 풀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그 변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산시간 프레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수니까요. 시간 영역이 주기 신호고, 그 다음에 프레 변환 같은 경우는 시간 영역 신호가 비주기 신호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 DTF-T가 DTF-S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신호들이 대부분 비주기 신호예요.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비주기 신호는 프레 변환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DTFT가 DTF-S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산 신호가 있으면 이산 신호는 두 가지가 있죠. 주기 신호,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축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기 신호는 뭘로 분석한다고요? 예, DTFS로 분석한다고, 풀이 시리즈로. 비주기는 DTFT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이산이면서 주기적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죠. 드럼. 여기 있는 요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주파수축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산이면서 비주기면 이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시간축에서 이산이면 시간축에서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그 주파수축에서 그게 뭘로 반영되죠? 네, 주기적인 반복 스펙트럼으로 반영이 되죠. 그죠? 에일리어스가 쭉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긴 두 개 다 주기인 거예요. 근데 시간축에서 주기 신호다 그러면은 시간축에서 반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파수 축에서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 주파수 축에서 뭔가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주기라는 거는 주파수 축에서 샘플링 안 했다는 거니까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매번 생각하기가 조금 성가시면 이걸 외우라 했죠. 연비 이주. 그래서 연속이었다. 시간 축에서 어떤 주파수 축에서 연속이었다 그러면 그 반대편 도메인에서는 비주기란 얘기죠. 그죠? 샘플링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산이면 뭐예요? 이산이면 샘플링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 반대쪽 도메인이 주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개념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면 결과를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TFT의 정의죠.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내용이 많아요. 이게 섹션 하나밖에 안 되어 있지만 실제 해야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사실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거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요거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성 얘기를 할 겁니다. 주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파이 주기성 얘기하는 건데,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형성, 당연하죠. DTFT는 적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일 때는 적분식, DTFT는 이제 이산식이지만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선형적입니다. DTFT의 시간 반전과 시간 이동, 이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특성들은 뭐냐면요. 사실 DTF 정의가 끝이에요. 끝인데 그걸 갖다가 좀 용이하게 DTFT를 수행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DTFT를 정식이 아닌 편한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쉽게 구하는 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DTF의 특성이 되겠죠. 이 특성은 사실 10장에서도 계속 10주차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몇 개 맛만 먼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TFT를 CTFT, 여기 보시죠. CTFT 분석식으로부터 DTFT 분석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CTFT와 DTFT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Continuous Time, 이건 Discrete Time이니까
뭘 하라고요? 네, 이렇게 샘플링을 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날로그 주파수를 이렇게 디지털 주파수로 바꾸라고요. 이 두 가지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 DTFT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요 아날로그 주파수는 여기서 이렇게 디지털 주파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인티그랄은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스크리트 이산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이걸 n으로 합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xt는 어떻게 바뀌죠? x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오메가 nts로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t가 ts니까.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치면 오메가죠. 오메가. 그러면은 여기가 j 오메가 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요걸 우리가 이제 DTFT라고 부르는 건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시간 신호죠. 이산 시간 신호죠. 이거는 이산 고유 벡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끼리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상관을 취하는 거죠.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코릴레이션이라는 수학적 연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의 신호와 상관시키려고 하는 신호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원래는 이거죠, 이거. 원래는 이건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떡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 이거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a 플러스 bi가 익스포넨셜 j 이거였다면 a 마이너스 b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거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바꾸는 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네. 이거는 단위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관을 취한다. 그러면 어떤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거다. 이건 뭐냐? 저거의 의미는, 자, 그럴 경우에 이거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고유 벡터면 이게 고유 벡터 고유 값이거든요. 이게 고유 벡터면 이게 고유 값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값을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 고유 값을 추출을 하는 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원래 xn, 요 xn이라는 시간 신호에 있었던 요 주파수 성분, 오메가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시뉴소이달 웨이브, 그죠? 시뉴소이달 웨이브라는 게 이제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이런 거죠. 그거를 합친 거죠. 그 합친 것의 크기가 추출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 고유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요 xn에 들어가는 성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분이 뭐다? 그 성분이 바로 요 고유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죠. H2O가 있는데 이거를 뭐랑 상관시키는 거야? H랑 상관시켰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럼 요 1은 뭘 의미하는 거다? 아, 2가 나온다.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되죠. 요게 2가 나왔다. 그러면 요 2는 뭐랑 같은 거다? 요거랑 같은 거다. 원래 들어가 있던 신호의 성분의 크기. 이걸 5가 아니라 여기 H가 아니라 5랑 상관시켰더니 이 값이 2가 아니라 1이 나왔다. 그럼 이 1은 뭐다? 예, 여기 있는 1이죠. 그죠? 산소 원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추출된 값을 스펙트럼 그림상에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가 오메가고 여기가 x 오메가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되고, 저건 주파수 성분의 주파수별 크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말들 읽어볼게요. 비주기 신호 중요한 겁니다. 비주기 신호예요. 우리 트랜스폼은 전부 다 비주기 신호입니다. 비주기 신호의 상관을 통해 고정된 오메가에 대해 비주기 시간 신호와 고유 벡터인 복수 정연파 사이, 얘하고 얘죠. 그 사이에 상관값, 그게 이거죠. 상관값. 이거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추출하는 수학적 작업이다. 추출된 값을 고유값이라고 한다. 비주기 시간 신호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주파수 오메가에 빠르기로 회전하는 복소정연파 성분의 크기가 추출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적인 비주기 신호는 DTFT를 이용해 주기적이며 연속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이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연비이주에서 연비이주. 그러면은 이산이니까 여기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고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산이니까 연속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비주기니까 여기 있네요. 앞에 주기적 신호가, 주기적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뭔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의 상관에는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DTFS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없어요. 비주기 신호의 상관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DTFT는 비주기 신호에 대한 변환이므로 무한대까지 합산을 수행해도 결국 신호가 존재하는 유한 범위까지만 합산이 수행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서메이션 안에 있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xn이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으면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더해야 돼요. 근데 보통의 비주기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보통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다 더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게 더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무한 등비급수의 합 등 아주 편한 어떤 수열식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다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맨 위에 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DTFT의 정의 첫 번째 겁니다.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CTFT를 주기적으로 표본화하여 얻어낼 수 있다. 지금 표본화했죠. 시간 영역에서 이산 비주기 신호는 DTFT에 의해 주기적이고 연속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된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DTFT 합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DTFT 합성식도 DTFT 분석식에서 이게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석식의 S 오메가는 이제 X의 N에 여기 서메이션 있고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N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 한 다음에 d 오메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 적분하고 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에 d 오메가 이렇게 넣고 하고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거 이쪽 우변에 있는 게 결국 이걸 xn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뭔가 바뀔 겁니다. 그 바뀐 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 바뀌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뭐 수고스럽기만 하고 지금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이것까지 유도한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아까 분석시킬 때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x의 오메가의 xn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x 오메가니까. 이게 이제 분석식이었죠. 분석식. 요거였는데, 이거 잘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없냐면 n분의 1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비주기적인 신호의 이제 콜레이션, 있죠. 뭡니까? 상관에서는 n분의 1 주기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2파이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DTFS에서는 반대예요. DTFS에서는 분석식에 n분의 1이 들어갔는데 합성식에서는 그거를 보상해주는 뭐 n을 곱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네. 거꾸로 돼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DTFT랑 DTFS랑. 자, 뭐 한번 이제 네 가지씩을 쓰고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용한 선형 가중합으로 원래의 비주기 이산 신호를 합성을 했죠. 요게 고유 값이고요. 요 놈이 고유 벡터죠. 그래서 그걸 리니어 웨이티드 썸을 했다. 리니어 웨이티드 썸을 한 게 요 적분을 한 거죠. 적분을 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 게 리니어 웨이티드 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 값,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벡터죠. 그래서 그걸 리니어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그러면 원래 시간 신호를 합성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 등식은 복소 정연파의 완전성에 성립한다. 즉 어떠한 의미의 신호도 복소 정연파로 완벽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얘기했었죠. 이 완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로 이것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DTFT 쌍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XN하고 X오메가. 요걸 DTFT 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XN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X오메가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 X오메가를 역으로 프리어 트랜스폼하면 요 XN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게 분석식이고 요게 합성식인 거죠.
그죠? 네. 혹은 분석식을 DTFT라고 부르고 합성식을 역 DTF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역 DTFT 이렇게 써준 거죠, 여태까지. 그죠?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DTFT는 두 번째 이제 정의로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써서 설명을 하면, DTFT는 두 가지 방식에서 유도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CTFT에서 주기적으로 뭘 한다?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DTFT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DTFS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DTFT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하면 되죠? 네, 주기를 무한대로 확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주기를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래 이제 주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 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이산 신호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t가 아니라 이제 이산 신호니까 n이죠. 요거를 n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n.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무한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요 간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요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계속 최종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이건 다 시간이에요. 시간. 다 시간.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뭐냐?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한 주기만 남으니까. 계속 멀어지니까 시간 영역에서.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원래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산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산 스펙트럼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간격이 점점 0에 수렴한다고. 그럼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해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리 DTFS랑 DTFT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러니까 연속이냐 이산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DTFS는 주파수 스펙트럼 이산이고요. 얘는 연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DTFS는 주기적인 신호를 트랜스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신호예요. 근데 이게 비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DTFT에서는 비주기 신호를 트랜스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기가 비주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네, n을 뭘로 보내라? 무한대로 보내라.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산 신호. 그러면 이걸 무한대로 보낼 때 이산 스펙트럼은 연소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꼭 간격.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걸 지우죠. 요 x축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요 간격이 요 n을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 되죠. 요 간격이 점점 0이 된다. 그 0이 된다는 건 뭐냐? 이산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이제 그 개념으로 이걸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책에는 구체적인 유도 과정을 다 유도를 해놨습니다. 근데 별도로 여기서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약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 조금 약간 좀 억지를 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유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게 뭐냐, 요게 DTFS입니다. 요걸로부터 DTFT를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앞서 CTFT에서 유도하든 DTFS에서 유도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유도를 하려면 핵심적인 게 요거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요 보세요. 이렇게 x 오메가 그랬잖아. 이거는 연속 변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죠? 분명히 얘는 xk는 뭐죠? 이 k의 정수가 들어가니까 이건 이산 스펙트럼이죠. 그죠? 이 표기법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이산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 주기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그렇게 바뀐다. 그 얘기가 바로 요거죠. 요게 k 오메가 제로 요건 이산이고 요 오메가는 이건 연속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산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과만 갖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유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요식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요거. 이거 뭐냐면 x 오메가에서 오메가 자리를 k 오메가로 바꾸고 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 하는 거죠. 주파 스펙트럼을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기로 나눕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DTFT는 분석식 상에서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DTFS는 그렇지 않죠. 이건 주기로 나누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퀄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샘플링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그럼 XK가 얻어진다. 요건 DTFT입니다. 연속이니까. 요거는 DTFS예요. 그 두 개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주파수 스펙트럼을 오메가 제로 단위로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하고 주기 N으로 나누어 주면 DTFS 결과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식은 알아두자고. 요식은. DTFT 결과를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 한다는 게 오메가 이퀄 K 오메가 제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주기로 나눕니다. n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죠. 나누면 뭐가 된다? DTFS가 된다. 그죠? DTFT에서는 주기에 해당하는 이 파이가 합성식에 포함됐다. 이건 이제 이게 무슨 뭘 얘기해? 왜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느냐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정의식 자체에 n분의 1로 나누는 과정이 DTFT에는 없지만 더군다나 또 DTF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식에 2파이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축에선, 그러니까 분석식에서는 n분의 1로 나누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자, DTFT 합성식은 DTFS 합성식으로부터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요 뒤에 있는 요 세 가지 것들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로 바뀌게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또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산 스펙트럼이었는데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 오메가 제로, 이건 뭐냐면은 이산 스펙트럼 간 간격인데 그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게 미소 간격이죠. d 오메가. 그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개는 여기 보시면 요 나머지 세 개는 뭐다? 네,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이렇게 합성식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합성식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는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DTFT의 정의식 중에 분석식하고 합성식을 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CTFT에서 샘플링을 하든 DTFS에서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든 두 가지 방법의 한 가지를 이용하면 그러면은 DTFT 분석식과 합성식을 모두 유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나온 요식은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 샘플링하고 n으로 나눠주면 DTFS가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자라는 게 이번 그 슬라이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DTFT 분석식하고 DTFS 분석식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이산 주기 신호에 여기 주기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이산 주기 신호고요. 여기 보면 이제 n이 안 써져 있죠. 아래 첨자로 n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비주기 신호예요. 비주기 신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라?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해되시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주파수 축에서 뭐랑 등가냐? 여기 있는 것처럼 샘플링을 해라. k 오메가 제로로 오메가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n으로 나눠라. n으로 나누는 건데 이제 이걸 중심으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n이 곱해졌죠? xk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식입니다. 요 과정이 바로 이산 주기 신호를 이산 비주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거는 이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꾸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DTFS고 이건 DTFT의 관계를 서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DTFS와 DTFT는 근본적으로 같은 변환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어떤 형태를 바꾸는데 그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주기 신호가 되거나 뭐 이산 신호가 됐기 때문에 주파수 측에서 그거에 맞는 형태로 변환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연, 비, 이, 주. 연은 연속, 비는 비주기, 이는 이산, 주는 주기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표본화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기적 반복으로 나타난다.
즉 연속 신호는 비주기적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이산 신호는 주기적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왜? 연속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스펙트럼이 반복될 일이 없다. 그래서 비주기적. 근데 이산 신호는 어떻다? 시간 영역에 샘플링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주파수 영역, 이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간 영역에서 표본화하는 얘기고 샘플링 하는 얘기고, 이건 주파수 영역에서 표본화하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표본화는 시간 영역에서 주기적 반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 신호가 돼버린다는 거죠. 즉 비주기 신호는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 왜? 비주기 신호라는 건 시간 영역에서 반복이 된 적이 없어요. 반복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샘플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주기 신호는 뭐예요? 시간 영역에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 샘플링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 신호는 이산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앞서 우리가 샘플링에서 배웠던 시간 영역에서의 샘플링,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샘플링에 따른 결과가 어떤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매번 생각하기가 조금 귀찮으면 성가시면 연비 2주를 외워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이산 신호에 DTFT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 신호 이걸 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지금 이제 n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우대칭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DTFT 구하라는 게 대부분 다 우대칭 아니면 기대칭인데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식을 우리가 써 볼게요. x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에 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자, 요게 기본적인 정의식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풀어 보겠습니다. 근데 풀어 보는데 먼저 요 샘플, 요 1번에 갖고 얘기할게요. 1번 DC죠. DC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여기에 뭡니까? 0이 들어가는 거죠. 이 뒤에 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1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 저게 여기가 크기가 3이니까 1이 아니라 3이 남습니다. 3. 요거 지울게요. 3. 자, 3이 이렇게 남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놈하고 요놈이죠. 자, 요놈 기준으로 양수축에 있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늘려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기가 2니까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고요. 요 반대쪽 우대칭으로 존재하는 거는 똑같이 2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여기 이제 양수가 돼 버리겠죠? 여기 n에 마이너스 1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 세 번째 거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죄송합니다. 요거 오메가가 아니라 2오메가죠. 2오메가에 여기 j의 2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배가 되죠. 여기 n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n이 2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잘 볼게요. 두 개 익스포넨셜을 더했죠? 그럼 뭐예요, 저거? 2 코사인이죠. 2 코사인.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이제 공통인수로 빼내면 요 뒤에 있는 두 개가 2 코사인이 되니까 결국 4 코사인 오메가 이렇게 돼버리겠죠?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두 개 더하니까 2 코사인 2오메가가 되겠죠. 2오메가.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를 그린 게 요겁니다. 크기 응답을 그린 게. 뭐 크기 응답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도할 때는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 다 아는 것처럼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먼저 이제 n이 이건 그냥 3이고요. 그죠? DC는 그냥 3이고요. 요거는 크기 어떻게 해라?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써라. 왜냐면 여기가 오메가 아니라 n이 1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n이 2죠.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에 의한 건 크기가 1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크기 4죠. 4, 2배 해야죠. 2배 4. 그 다음 여기 2의 코사인에 2오메가 써라. 이러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거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DC는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DC는 어떻게 해라? 요거 2배 해라. 다시. DC는 그대로 돌아.
그 다음에 요 n이 1일 때 2배 해라. n이 2일 때 2배 해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오메가, 요거에 대해서는 2오메가. 그럼 됩니다. 그냥 코사인으로 갖다 쭉 써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다음 이산신호의 DTFT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거는 n 이퀄 0을 중심으로, 여기가 0인데 n 이퀄 0을 중심으로 대칭성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대칭성이 성립되게끔 한번 제가 저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n이 0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n 이퀄 0이 좀 방해가 되니까 지우고, 여기가 n 이퀄 0이고요. 여기가 0.5고요.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2.5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0.5고요. 여기 마이너스 1.5고요. 여기 마이너스 2.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n 이퀄 0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바꿨죠. 바꿔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놈의 DTFT를 구하겠다고. 그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놈 대비 요 놈은 딜레이가 얼만큼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2.5만큼. 왜냐면 여기 중심이 2.5니까. n이 0에서 여기가 1, 2, 그러니까 여기가 2.5입니다. 그러니까 2.5만큼 딜레이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딜레이가 이루어지는 요만큼의 어떤 효과를 요 DTFT에다가 부여를 해주겠다고.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시간축에서 2.5만큼 딜레이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DTFT 결과에다 뭘 곱해주면 되냐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2.5 오메가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의 DTFT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놈 갖고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0.5, 0.5고 요 크기 전부 다 1이거든요. 1이니까 여기 2 코사인 0.5 오메가가 되겠죠. 저거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갖고 해보면 저것도 간단합니다. 2 코사인 2.5의 오메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에다 뭘 해주라? 아까 얘기했던 요 익스포넨셜.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5 오메가 이렇게 해주라고. 됐죠? 네. 이게 결론입니다. 요게 원래 주어진 함수, 요 좀 지울게요. 원래 주어진 함수 요 놈의 DTFT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코사인 A 코사인 여기다가 이제 세타 뭘로 할까요? B라고 할까요? 코사인 B 플러스 요 A를 지우죠. A 하지 말고 우리 공식 하나 제가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 합 코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 요거는 뭐랑 하냐면 두 배를 하는 거죠. 두 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고 그 다음에 AB 더하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역시 두 배는 들어가줘야 아니죠. 합을 곱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요 뒤에 또 코사인 곱하고 2분의 A-B 이거랑 같다고요. 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면 두 배를 해줘야 되니까 두 배를 일단 해주고요. 두 배를 해주면은 4가 돼야 되겠죠. 여기 2 있으니까 이거 공통인수로 뺀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코사인 한 다음에 두 개 더하죠. 0.5랑 2.5 더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2로 나누면 1.5죠. 여기가 1.5 오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에서 요거 빼자고요. 한번 이거 어차피 이거 교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에서 2.5에서 0.5 빼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빼면은 2가 나올 텐데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그냥 오메가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5 오메가는 그냥 써주고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변형시킨 거에 불과하고 그게 이 결과랑 동일한 거고요. 중간에 이거를 활용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이산신호 rectangular n over 2l 플러스 1의 DTFT를 구하라.
지금 이 케이스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이 그림은 L이 2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를 넣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림이 렉트의 5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는 샘플의 개수를 얘기하니까 샘플이 5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나 그린 건데 사실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DTFT 한다 그러면 뭐 요거 DC로 놓고 요렇게 묶고 해서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L이라는 게 미정계수니까 저게 만약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항의 개수가 100개고 1000개고 막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앞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코사인 오메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 코사인 이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코사인 2 오메가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L이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될지 몰라. 이게 만약에 100개, 1000개가 돼도 아주 간략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개, 1000개가 됐을 때는 저런 형태, 이런 형태보다는 요거 자체 하나하나는 다 익스포넨셜의 형태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뭐 제가 그냥 막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고요. 얘는 익스포넨셜 j의 2 오메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것이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j의 2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긴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여기 가운데가 여기 1이니까 요 놈이 1이니까 이게 등비수열로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여기 뒤에 막 많이 붙어 있어도 합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형태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저거를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차분히 갈게요. 자, x의 이제 오메가입니다. x의 오메가는 먼저 가장 이쪽 끝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익스포넨셜 j의 l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 전 거는 어떻게 되냐? 그 전 거는 플러스 익스포넨셜 j의 l-1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쭉 와서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까지 오겠죠. 그게 어디냐? 딱 요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 DC가 오겠죠? DC가 1이죠, 1.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붙은 거는 저기다가 마이너스 부분만 붙으면 되겠죠. 우리 이제 분석식에서는 이 양수 쪽, 이쪽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쪽이 양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쪽이 양수죠. 이제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가 될 것이고요.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쭉 가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계속 예식 증가하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l 마이너스 1의 오메가 여기까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끝이죠. 여기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냥 마이너스 j의 l 오메가 여기까지로 올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요게 뭡니까? 초항이고요. 요 초항에서 곱하기 뭐를 해야 이게 얻어지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를 곱해주면 1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공비가 되겠네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합공식이 1-r분의 a의 1-r의 한개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초항이고 요게 이제 공비라고 그러나요? 등비라고 그러나? 등비라고 그러나? 등비. 공비인지 등비인지 나도 용어를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여기 되고죠. 곱해지는 수죠. 항이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요 n은 뭐냐? 요 n은 항의 개수가 되겠죠. 자, 저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그냥. 예. 초항이 뭐냐면요. 초항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의 l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가 돼갖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까지만 쓰고 항이 이게 몇 개냐면요. 이 총 항의 개수가 2l 플러스 1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l 플러스 1 항의 개수를 이제 n승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의 오메가 이렇게 되죠. 됐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태로는 뭔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바꾸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 분모 같은 경우에 이걸 곱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나누기 이걸 곱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곱해주고 얘하고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가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나누기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나누기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코사인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뭐만 붙이면 이 앞에 2j분의 1만 붙이면 이렇게 그죠? 네.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여기다가 억지로 요거를 곱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앞에 건 좀 지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요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겠죠? 거기다 요거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2l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이거의 오메가 요렇게 요거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분의 2l 플러스 1의 전체 오메가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사인의 형태고 요 분자 얘도 사인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2j분의 1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2j분의 1은 분자 분모에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요 밑에다 쓸게요. 요 놈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2분의 오메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사인의 2분의 2l 플러스 1의 오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놈을 디리크레 함수라고 부릅니다. 디리클레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이 디리클레 함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 왜 나온 거냐, 그거의 이제 형태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나온 건지, 이런 함수가 왜 나오게 되는지. 보통은 렉탱귤러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싱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싱크 비슷한 이상한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게 디리클레 함수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따가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리클레 함수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렉탱귤러 함수고요. 그거를 변환하면 DTFT를 수행하면 이런 디리클레 함수가 얻어진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연속 신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주파수 축에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이런 싱크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시간 축에서 샘플링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주파수 축에서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되는데 어디마다 반복? 2파이마다 반복이 돼야 돼. 2파이마다. 자,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파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X축이 이렇게 2파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2파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반복되죠. 여기도 이렇게 반복되고. 그죠? 그걸 모조리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샘플링을 이제 이걸 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원래 이 연속 신호는 원래 뭐였어요? 싱크였고 싱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주파수가 다 펼쳐져 있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겹쳐지는 요 중간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싱크 함수가 2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한 함수가 바로 뭐다? 디리클레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뭔지.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이해는 됐다 치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는 설명들을 한번 쭉 제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사각 펄스는 연속 사각 펄스를 주기적으로 표본화한 것이므로 이산사각 펄스의 DTFT는 연속 사각 펄스를 CTFT한 결과인 싱크 함수를 2파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한 디리클레 함수이다.
디리크리 함수는 스윙크 함수가 시간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한 신호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여기 다 발생하는 거죠. 에일리어싱. 임펄스 응답의 길이가 n이 2l 플러스 1이라면 디리크리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서 영교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영교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보시면 요거죠, 요게 0이 되려면 요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분자가 0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2l 플러스 1분의 2의 오메가가 얼마가 되는 시점?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가 되는 시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n파이가 되는 시점 바로 어디를 얘기하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파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2파이만큼 더 돌고 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파이다. 그럼 3파이는 다시 여기 이런 거죠. 0파이 여기 0이고 여기 파이고 여기 2파이고 여기 3파이고 4파이고 5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파이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사인은 0이 되는 거죠. 사인은 왜냐하면 요 실수축이 아니라 허수축 y축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y축이 다 0입니다. 0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 식을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n 파이의 분의 2l 플러스 1. 요 시점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 영교차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게 0이니까 요 값이. 그 교차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다? 요 그림상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면 자 이제 여기죠. 여기 n 이퀄 0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0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이게 1이 돼 버리죠. 그 x분의 sin x. 이걸 x를 갖다가 이거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x분의 sin x인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뭐가 되면 1이 된다고. 이게 이과 수학이 나오는 건데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0 안 돼요. 그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지만 0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로 크로싱, 0 교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발생을 하고요.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이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유도하고 설명 다 끝났으니까. 영교차가 발생한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런 데를 의미한다. 항상 DC에서 최대값은 n이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5개니까요. 여기가 5가 됐죠. 여기 5,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5, 그러니까 요게 n입니다. n. 5가 아니라 n입니다. 예.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G업의 높이가 커집니다. 당연히 이게 n이니까 요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샘플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지면 n은 점점점 솟게 되죠. 이렇게 솟게 됩니다. 커지고 G업의 폭이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요.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요게 n분의 1입니다. 여기가 n분의 1. 왜 n분의 1이냐면 여기서는 n이 5라고 그랬잖아요. n이 5. 그죠? 그럼 이거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면 0.2잖아요. 이게 0.2, 0.4, 0.6, 0.8,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1이에요. 그럼 G업은 뭡니까? 이거죠. G업의 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n분의 2죠. 근데 부엽이 이런 것들이 부엽이에요. 부엽의 폭은 어떻게 되나요? 부엽의 폭은 n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G업의 폭은 n분의 2고 부엽의 폭은 n분의 1인데 이게 점차 감소한다고. 왜? n이 커지니까. 그죠? n이 커집니다. 폭이. n이 커지니까 부엽이나 G업이나 폭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n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임펄스에 근사하게 되겠죠. 임펄스. 그죠? 그렇게 이제 변한다는 얘기. 하지만 G업과 부엽의 크기 비는 거의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크기, 이거. 이 크기하고 이 크기. 그러니까 작을 때 G업과 부엽이 굉장히 작을 때의 비를 볼 것 같으면 요 n이 5일 때의 비가 요거와 요거의 비잖아. 요게 5고 요거 한 1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될 텐데 이 비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걸 이렇게 키워도 그럼 얘도 그거에 따라서 이만큼 증가한다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한 주기의 면적은 항상 1로 동일하다.
한 주기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더 에어리어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면적을 구하겠다는 거죠. 여기 요까지 요 네 개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하면 그 값이 무조건 1 나온다고. 디리클레 함수에서는. 그다음 한 주기에서는 n-1개의 극대점을 갖는다. 한 주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극대점이 여기서 몇 개냐면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죠? 이 주기가 얼마였어요? n이 5였죠. 그러니까 요 극대점은 다른 주기,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 극대점도 이전 주기 거였죠. 그러니까 극대점이 이렇게 4개 생긴다고. 그죠? n이 5니까. 그래서 n-1개의 극대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예제 6.4를 풀어보겠습니다. x 오메가 이제 2파이 델타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x 오메가는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시간 신호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분석식이 아니라 합성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합성식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xn은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에 2파이 구간 내에서 x 오메가를 적분을 하고요. 곱해지는 게 있죠. j 오메가 n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d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이렇게 넣으란 얘기죠. 두 개의 식을 한번 유도를 해봐라.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델타 오메가 델타 오메가를 넣은 경우, 자 이거는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델타가 요 적분 안에 있으면은 요 델타 요 오메가를 0으로 만드는 걸 이 뒤에다 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오메가인데, 그죠? 여기 오메가죠, 요게. 저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xn이 1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2파이의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요.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놓고 이제 구하면 되죠. 오메가 제로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 오메가 제로를 넣게 되면 x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제로의 n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합성식이죠. 합성식을 이용해서 쉽게 두 가지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결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합성식을 이용해서 역 DTFT를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해보면 요거 시간 신호가 이게 DC고 요거는 이제 지수정연파잖아요. 복소정연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이건 뭐예요? 주기신호잖아. 그러니까 주기신호는 원래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DTFS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DTFT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냈단 말이죠.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비주기 신호만 갖고 DTFT를 이용해서 비주기 신호를 변환할 수 있는 거지 주기 신호를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 신호를 DTFT로 변환할 수가 있다. 있는데 그 결과에는 항상 뭐가 포함된다? 델타가 포함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DTFT로 변환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델타 n이라는 게 델타 n이 아니라 델타 함수가 델타 함수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델타 함수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델타 스펙트럼인데 이게 항상 포함된다. 그죠? 이게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두 번째, 정의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구할 수가 없다. 정의식이라는 거는 분석식을 얘기하는, 이 합성식이 아니라 분석식을 얘기하는 거죠. 분석식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요 xn이 요 1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x 오메가를 구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요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 갖고는 이게 요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요 x 오메가가 2 델타 2파이 델타 오메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정의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신호 같은 경우에는 정의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고 뭔가 약간의 그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합성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그죠?
요 분석식을 이용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주기 신호를 DTFT 하면 델타가 반드시 포함되고, 두 번째, 정의식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써볼게요. 1을 갖다가 DTFT를 하면 2파이 델타의 오메가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냥 J죠. J 오메가 제로 N 이거를 변환하면은 2파이의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얻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에서 이렇게 변환이 됐다는 것은 요 두 번째 식은 1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곱했다라는 거예요. 왜 곱해졌냐? 이만큼 딜레이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제로만큼의 딜레이가 음수 쪽으로 생기면 실제로는 양수 쪽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지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건 주파수 지연, 주파수 영역에서 지연이 생기면 지연이죠. 이 생기면 시간축에서 어떻게 된다? 익스포넨셜을 곱해야 된다. 그런데 주파수축 지연이 마이너스면 시간축에서 곱해지는 익스포넨셜의 지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이게 바뀐다. 반대로. 그죠? 여기 플러스죠. 이거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6.5입니다. 주기 사각 스펙트럼에 대응되는 이산 신호를 구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으로 DTFT를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파수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xn을 구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2파이분의 1 들어가고요. 자, 요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거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범위는 요게 이제 2오메가 C 아니에요. 자, 이 오메가 C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플러스 오메가 C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오메가 C가 2분의 파일 때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이고요. 원래 주어진 식은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C의 파이가 되고요. 그때의 값, 요 높이는 뭐가 되느냐? 요 높이는 요거죠. 요게 높이죠. 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적분을 하는데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의 n을 곱한 다음에 이걸 d 오메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놈은 전부 다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면 2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 JN이 상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JN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익스포넨셜 J의 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C예요. 그럼 오메가 C의 N에서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C의 N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이제 유도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이거랑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j의 오메가 c의 n 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건 그냥 써줄게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c의 n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c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형태로 더해졌으니까 요 부분이랑 같이 합치게 되면 이게 사인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의 n에 사인의 오메가 c의 n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뭔지?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분자하고 여기 요 분자하고 분모가 여기 개수와 값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싱크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싱크로 바꿔주고 동일한 오메가 c의 n을 적어준 다음에 이걸 그냥 파이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싱크 이렇게 됩니다. 사인이 아니라 싱크. 그게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건 이제 이산 샘플로 그린 거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거거든요. 오메가 C분의 N의 렉트에 2 오메가 C분의 오메가에 이게 변환한 게 뭐다? 싱크의 파이의 오메가 C의 N이다. 요런 이제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요. 이거를 매번 이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렉트하고 싱크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변환하는 방식,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이걸 이렇게 바꿀 겁니다. 오메가 C의 N에 오메가 C로 하지 맙시다. 오메가 C는 다 뭘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N분의 2파이 FC. 똑같잖아요. 오메가 C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렉트 쓰겠습니다. 렉트. 그 다음에 요거를 2파이, 요것도 2파이 오메가 C로 바꾸고 이건 2파이 오메가로 바꾸면 2파이가 분자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뀌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요놈을 우리 연속신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 곱하고 이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2파이 FC에 그 다음에 ENFC가 되죠. 요거 위로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싱크로 바뀌죠. 바뀌고 요게 EFC가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 다음에 F는 뭘로 바꿔야 된다? N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이게 지워지고 파이분의 N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파이분의 N의 싱크의 EFC의 N이 되죠. 그쵸? 네,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게 n이 아닙니다. 그쵸? 좀 이상하죠? 이게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여기도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도 파이죠. 그럼 다 지워지죠, 다. 그러니까 이것도 싹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다시 오메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싱크의 요게 어떻게 됩니까? 2파의 파이분의 오메가 Cn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거랑. 그죠?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 오메가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F로 바꿔라. F로 이렇게 F로 다 바꾼 다음에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렉탱귤러와 싱크 간의 변환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오메가로 바꿔줘라.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니까 요 식대로 여러분들 유도하시는 게 앞으로는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사각파와 싱크 함수의 변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기준 함수는 F 기준 함수로 변환을 했죠. 그건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 요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라지 오메가는 2파이 라지 F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괄호 내부의 개수를 역수로 바꾸고 괄호 외부의 그 역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괄호 내부의 요거를 역수로 바꾼다. 그럼 2타오가 될 거 아니에요. 2타오를 바깥에다 이렇게 곱한다. 그죠? 그 역수를 가로 외부에 곱하고 그 역수를 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외부로 바꿀게요. 이거 내외부 무슨 얘기냐면 요 2타오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 안쪽에도 2타오 곱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 파이 때문에 2파이 때문에 2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보겠습니다. 이거를 렉트를 2타오의 t니까요. 이걸 변환하면 2타우의 렉트는 싱크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타우의 이제 어떻게 됩니까? F가 되는 거죠. F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기준으로 정리를 하라고요. 오메가 기준으로 정리하려면 요 F가 있는데요. 요 2타우 F는 사실 이거잖아요. 파이분의 2타우 파이 F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타우만 남기고 2파이 F를 오메가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파이분의 타우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퀄 2타우의 싱크의 파이분의 타우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좀 복잡하게 됐는데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F 기준으로 오메가 기준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유한한 이산 신호나 이산 스펙트럼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변환되는 영역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 아까 디리클레이 함수 얘기를 했었는데 디리클레이 함수는 유한한 이산 신호를 갖다가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시간 영역 샘플링해서 주파수 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그 스펙트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에일리어싱이 돼서 싱크가 디리클레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거를 잘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하나하나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면, 자, 봅시다. 아까 지금 이제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했었죠. 그럼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와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한번 해본다 치면 XF는 2타우의 싱크의 2타우 F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2타우를 여기다가도 하고 요것도 분모로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X의 T는 이건 이제 연속 신호니까 2타우하고 렉트가 되죠. 바로 렉트가 되고 그 다음에 2타우 아래로 내려가고 요 F 대신에 T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타우를 요걸로 또 나누고 요 자체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로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요. T하고의 역관계는 F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로 표시된 건 전부 다 2파이 F로 바꿔서 F 기준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환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경우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DTFT 요거예요.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이렇게 싱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무한 신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주파수로 바꾸게 되면 유한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가능해. 그러니까 주파수형의 싱크일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시간 영역에서 렉트인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무한대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이 발생해서 이런 디리클레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안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형태가 굉장히 반복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울 수는 있습니다. 2L-1을 요 위에 넣고 반으로 나눠주고. 그죠? 이건 다 사인이고. 이 형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절반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절반이 돼서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외워두면 도움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서 요거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해주면요. 쉽게 이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EFC의 싱크의 EFC의 N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요쪽으로 가고 요거 분모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렉트 이거 어차피 앞으로 가면 삭제되니까 렉트의 EFC의 요게 TN이니까 여기는 F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똑같이 렉트 이거 이퀄 요거 2파이 FC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2파이 F 근데 요 앞이 어떻게 됩니까? 요 2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2파이 요거는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갔으니까 지워버려도 성립하죠, 위아래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렉트의 요거 2파이 FC 요거는 오메가 C가 될 것이고 요 위에 거는 그냥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전에 CTFS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렉트를 요 타우를 T0로 나눕니다. 이렇게 T0로. 그러면 요것도 요 세 개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T0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타우의 T0에 여기 싱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T0의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파수니까 여기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N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K가 주파수니까 여기선 이걸 시간으로 바꾼 거죠. N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사각파와 싱크 함수의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요놈 같은 경우 이제 싱크가 아니고 여기 디디크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한 이산 신호를 샘플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한한 이산 신호를 지금 리액트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걸 샘플링하면 주파수 쪽에서 무한이 되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규칙적으로 어떤 그 바꾸는 그런 룰을 이용해서 편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DTFT의 정의를 좀 이제 여태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요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이산 신호의 스펙트럼은 E파이를 주기로 반복이 된다. 즉, X의 오메가 플러스 E파이 L. 그러니까 요 L은 정수입니다. 정수 뭐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X 오메가가 같다. 그런 얘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푼다는 개념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산신호 한 샘플이 단위원에서 회전한 라디안 각. 이게 이제 디지털 각 주파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단위가 라디안 퍼 샘플이죠. 샘플마다 회전한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0서부터 2파이 사이 내에서 정의가 되죠. 2파이를 넘어가면은 2파이 주기성 때문에 이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샘플 값 사이에서 2파이 플러스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해도 정연파의 주기성 때문에 언제나 세타만큼만 회전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표본화를 수행하면 주기성에 의해서 연속 신호의 주파수 성분 중에서 표본화 주파수 2파이보다 빠른 성분은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왜 표본화 주파수가 항상 2파이냐? 그게 이제 이 위에 있는 말입니다. 이산 신호의 표본화 주기는 언제나 1초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얘기할 때 주파수는 2파이 오버 n. 이게 시간 주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어떤 주기 신호의 주기가 아니라 샘플링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샘플링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S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샘플링 주파수, 그 다음에 이거, 샘플링 주기, 이건 샘플링 주파수. 근데 이게 이제 언제나 1초로 정의되니까 그냥 2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는 2파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파이보다 더 빠른 성분은 관찰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2파이니까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2파이마다 반복해서 에일리어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복사본이. 복사본이 주기 2파이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요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하나만 더 보죠. 만일 실제 표본화 주파수가 fs로 주어진다면 이산 신호의 스펙트럼의 실제 각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요 디지털 각 주파수에다가 샘플링 주파수 곱하면 아날로그 각 주파수가 되고요. 요 디지털 주파수에다가 샘플링 주파수 곱하면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ANUN 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NUN이 있는데 요게 A가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A가 1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요거의 DTFT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식에 넣어서 이걸 구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우리 정의식에 넣어서 구할 때는 어떻게든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 그죠? 무한등비급수의 합이나 아니면은 등비급수의 합, 등비수열의 합, 그걸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오메가는 정식을 쓰게 되면 분석식이죠. 시그마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u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un이 있으니까 이게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가 아니라 0부터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n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요 an하고 요 놈하고를 비교해 보면 저게 이제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un은 당연히 이제 n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무한 등비급수죠. 반드시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나야 이게 사실은 an, mun 이게 무한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건 무한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DTFT를
클로즈드 폼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이제 0을 이제 넣으면, 그럼 이건 0은, 모든 수의 영수는 1이니까, 그러니까 초항은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r은 요거죠. 그냥 그대로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냐? 요놈, 주어진 식의 DTFT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TFT의 선형 특성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성. DTFT는 선형성이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DTFT에는 적분이 포함되는데요. 적분은 선형연산이죠. 미분도 선형, 적분도 선형. 그래서 당연히 DTFT는 선형성이 성립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식이 X하고 Y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것에 DTFT는 각각의 DTFT의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죠? 자, 저걸 이용해서 요놈의 DTFT를 구하래요.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XN이 주어지기를 저걸 이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AN, 그래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 다음에 A에 이제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거는 N이 0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TFT를 해요. 요거 DTFT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 거고, 요걸 DTFT 해요. 또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나중에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DTFT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네, 우리가 앞서 구했었습니다.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1번, 그러니까 1번의 DTFT 결과가 되겠고요. 2번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서메이션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요게 이제 DTFT의 정의식인데 거기다가 요 a 마이너스 n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n이 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되는데 n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 요 마이너스 n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j 오메가에 요걸 플러스로 바꾸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n의 부호를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n이 이제 거꾸로 1서부터 무한대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n승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맞지요? 자, 여기다가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런 이제 이거죠.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 이제 합은 1 마이너스가 r의 a 이렇게 되는데 요 r이 공비고 요 a가 초항인데요. 요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앞서 요식, 요 1번식을 유도할 때도 제가 바로 전 문제였는데요. 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보다 작죠. 왜냐면 요 a 자체가 1보다 작고 요 익스포넨셜은 언제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초항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초항은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고요. 공비도 n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하다 보면 공비도 똑같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게 공비고 요게 초항입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온 게 두 개입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x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x 다시라고 할게요. x 오메가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분모가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리화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통분을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렇게 이제 통분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1이었으니까 1이 들어갈 자리에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이제 j 오메가가 곱해져야 되고 자, 요 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요 1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곱셈 공식으로 해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a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거 이렇게 분모고요. 요 위에 좀 방해되니까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암산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워지고 해서, 네, 여기다가 요거 곱한 거는 요거랑 지워지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 곱한 거는 상쇄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됐어. 그래서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은 뭔가요? 코사인이죠. 요거를 2 코사인 오메가로 바꿔줄 수가 있죠. 네, 그 결과가 바로 요 결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선형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TFT의 시간 반전과 시간 이동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간 반전부터 보겠습니다. 뭐 설명이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n이 되면 주파수에도 DTFT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시간 이동은 뭐냐면 지연이 발생하면 여기에 위상회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근데 시간 지연이면 반시계 방향이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 이동이 아니라 주파수 이동이라고 한다면 저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것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산 정연파의 DTFT, 요거의 DTFT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여기가 기준이 0이기 때문에 저게 사인이 되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y축 대칭이 된 거죠. 원래 신호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xn이라고 할 때 만약에 x에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은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인이 돼야 된다고요. 사인. 그죠? 사인. 지금 빨간색 거를 그리는 겁니다. 사인이 돼야 되고, 저 사인은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n이 20입니다. 그럼 주파수는 0.1파이가 되죠. 2 오버 20, 2파이 오버 20이니까 여기 이제 2파이 오버 20이니까 주기가 20이죠. 0.1이 되는 거죠. 0.1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0.1파이의 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이 빨간색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DTF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요게 2j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j의 0.1파이의 n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0.1파이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거 오일러 공식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얘기를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주기 신호예요, 비주기 신호예요?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는 원래 DTFT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네, 원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억지로 DTFT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 항상 뭐가 들어간다? 델타 함수가 들어간다. 델타 함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델타 들어갔죠? 여기도 델타 들어갔죠? 델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TFT의 정의식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지금 제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오일러 공식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요 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DTFT를 하게 되면 2파이의 델타의 오메가가 나온다는 사실은 앞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요만큼 익스포넨셜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죠? 네, 주파수 이동이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가 그냥 닫혀야 되는 게 아니라 주파수 이동만큼 마이너스 0.1파이 오메가니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0.1파이. 그죠? 여기 위가 이건 주파수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 주파수 이동이죠, 이게.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뒤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것도 역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2파이 델타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뒤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0.1파이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전체 가로를 하고 2j분의 1은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 놈을 DTFT한 x의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까지 우리가 얻어냈는데요. 그러면 요 이 지우고 요거 지우고 또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메가는 여기가 마이너스의 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j의 파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의 파이 분모의 유리화를 하고요. 여기 j가 붙었으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j가 되고 2는 생략되고 파이는 바깥으로 공통인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에 오메가 마이너스 0.1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에 오메가 플러스 0.1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복원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엑스오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놈의 DTFT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오메가로. 그럼 뒤에 있는 오메가도 마이너스 오메가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보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0.1파이에 마이너스 델타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플러스 0.1파이. 자, 오메가를 전부 다 마이너스 오메가로 저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괜히 길어지는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쓸데없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델타에 마이너스의 오메가 플러스 0.1파이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델타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0.1파이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공통인수로 뽑아낸 거죠. 그럼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근데 델타 함수는 어떤 함수죠?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에 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냐? 그냥 지워진다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랑 같아지죠? 마이너스 j 파이에 델타에 오메가 플러스 0.1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에 오메가 마이너스 0.1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이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괜히 길어졌어요. 근데 이런 전형적인 것들, 뭐 사인을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표를 정리해 놨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들 싹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이제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좀 지운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함수의 DTFT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거 확 살펴보시면요. 저거는 주기 함수인가요? 비주기 함수인가요? 네, 저거는 비주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DTFT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사인, 코사인 같은 사인, 위에 있는 건 사인이었죠. 저거는 주기 함수였기 때문에 DTFT가 원래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요 델타라는 게 포함이 됐죠. 그리고 정의식으로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정의식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결과에도 델타 함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 x 오메가를 정의식을 쓰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xn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요 정식에 넣으려고 보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저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거를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럼 딜레이가 생긴 거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죠? 플러스 3 아니죠. 마이너스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같은 얘기죠. 자, 이제 하여튼 이제 3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놈의 뭔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시간적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거 시간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j 3 오메가 요걸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 주어진 그래프에 DTF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X 오메가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 첫 번째. 요 DC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건 3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하고 요 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코사인이잖아요. 근데 2배 해줘야 되니까 4가 돼야 되죠. 4 코사인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 요놈하고 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네, 저거는 크기가 1이죠, 1. 그러니까 2의 코사인의
뭐가 돼야 됩니까? 2오메가가 돼야 되겠죠. 맞죠? 저게 대칭되는 어떤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한 거고, 이거를 시간축에서 3만큼 이동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3오메가를 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입니다. 이산단위 계단 신호의 DTFT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U의 N, 요놈의 이제 DTFT를 구하라는 건데, 요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주기 신호로 보느냐, 비주기 신호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산 단위 계단 신호는 주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n이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n이 0보다 클 때는 DC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주기를 뭐라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주기도 주기로 허용이 되는 그런 주기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푸리어 트랜스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델타 오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주기 신호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거 DTFT의 정의식, DTFT의 정의식으로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합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다른 방법 뭘 이용할 거냐? 여기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넘의 DTFT를 먼저 계산해라. 시그넘의 DTFT를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시그넘이라는 건 뭐냐면 시그넘은 이런 게 시그넘입니다. 0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편법을 좀 동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요걸 뺄 겁니다. 시그넘의 n-1 이렇게 하나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요 옆에다 그릴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건 아래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뺐어요. 두 개를 빼면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되는데 요 놈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2가 돼 버립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2의 델타 n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을 갖고 DTFT를 구하는 겁니다. DTFT를 구해볼게요. 그냥 SGN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거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한번 딜레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건 시간 딜레이니까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곱해진 SGN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저 놈은 요 델타 N의 DTFT는 1입니다. 1.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2가 돼버립니다. 그냥 2. 제가 지금 이 델타 N의 DTFT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안 했다 그러면 뒤에 나올 거고 아마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놈으로부터 결국 SGN의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분의 2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그넘 함수의 DTFT가 되겠습니다. 자, 시그넘은 왜 여기 델타가 안 붙었냐? 이게 뭐가 델타 오메가 이렇게 붙어야 될 건데 이거 없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요. 시그넘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대칭이에요. 대칭이 되다 보니까 델타가 요거 별도로 하면 델타가 형성이 되고 이것도 별도로 하면 델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옳은 결과입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찰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U를 봅시다. UN은 뭐냐면요. 요 시그넘 함수를 어떻게 해주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1을 해줄 겁니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UN이 얻어지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놈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U의 오메가가 될 것이고 요 같은 경우는 SGN의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뒤에 것도 2분의 1이니까 저거 DC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에 2파이 델타의 오메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요거만 남겠죠.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뒤에 파이의 델타의 오메가가 이렇게 붙게 되죠.
따라서 단위 계산 함수에 푸리어 트랜스폼에 델타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만족했죠. 첫 번째, 델타 포함된다. 두 번째, DTFT 정의식 이용하면 안 된다. 됐죠?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위 계산 함수를 직접 저렇게 시그넘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하면 좀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un-u의 n-1 이거는 델타의 n이잖아요. 이건 여러 번 봤잖아요. 요 놈은 프리에 변환하면 이제 u의 오메가라고 하고요. 요 뒤에 거는 라지 u의 이제 오메가인데 앞에 이제 딜레이가 있었으니까 딜레이까지 반영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u의 오메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놈 같은 경우에 1이 되겠죠. 그럼 u의 대문자로 쓰였죠. u의 오메가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요렇게 구해도 되지 않느냐? 요렇게 구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델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 델타가 없죠? 델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입니다. 왜? 단위 계산 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델타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더니 델타가 안 나와. 이건 잘못 푼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시그넘을 경유해서 이렇게 풀어줘야만 올바른 결과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매트랩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매트랩 실습 뭐 할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 실습 첫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DTFT의 분석식인데요. 이걸 매트랩으로 구현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신호를 이제 그거에 입력을 넣으면 출력으로 뭐가 나온다? 스펙트럼의 모양이 나온다. 근데 이 스펙트럼은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연속. 그러니까 요 오메가, 요 놈이 연속이다라는 거죠. 연속. 그죠? 자, 저게 연속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앞서는 저기 안에 DTFS죠. DTF에서는, FS에서는 저게 K 오메가 제로였어요. 여기 정수가 들어갔다고. 오메가 제로는 뭔가 값으로 하나 주기에 의해서 주파수가 정해지는 거고. 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가 문제가 돼. 디지털 컴퓨터로 연속 스펙트럼을, 연속 값을 모델링 할 수가 있냐?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저걸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저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요 중간에 뭐 0.01 파이 이렇게 레졸루션이 한 요 정도 나오게, 이거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레졸루션이 나오게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샘플을 만들어서 다 값을 넣어줘 갖고 출력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산 스펙트럼인 것처럼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쭉 연결해주면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돼요. 자, 저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뭐냐면, 아까 요 XN,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샘플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뭐 5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5개면 되죠. 이렇게 5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하고 요 n에 들어가는 것도 원래는 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 개수가 쭉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되죠. 5개만. 그리고 요 뒤에 요게 컴퓨터 모델링의 해상도가 이제 요 레졸루션이 되는 거죠. 레졸루션을 가운데 두고 범위, 존재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이죠. 오메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서 앞서 우리 DTFS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 내용만 잘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산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DTFT나 DTFS나 다를 게 사실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디리클레 함수인데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 레탱귤러를 이제 프리어 트랜스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리클레 함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처럼. 근데 이 디리클레 함수를 만들어주는 매트랩 펑션이 있습니다. 그게 디릭입니다. 디릭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러분 매트랩에서 헬퍼 디릭 쓴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설명들 좀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디리클레 함수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매트랩에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걸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릭 함수는 지금 첫 번째 매트랩에서 할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렉탱귤러를 디리클레로 바꿔주는 거니까 사실 이 함수를 사용할 일이 없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매트랩 실습을 설명할 텐데, 거기서는 이제 요 디리클레를 이렇게 렉탱귤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디릭 함수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것 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실습에 활용을 할 겁니다. 차 역시 뭐 똑같이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요 합성식 구현하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해주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뭐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적분을 요 오메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레졸루션 플러스 파이까지 잘게 자른 다음에 레졸루션 0.01파이 정도로 하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0.01이 될지 0.01이 될지 0.001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떤 값이 될지는 해봐야 돼. 돌려봐야 알아. 돌려봐서 좀 잘 나오는 값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거 적분이니까 모조리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메이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시그마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리크레 함수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죠. 디리크레를 넣었을 때 요거 이제 전체 요거죠. 요걸 넣었을 때 이렇게 렉탱귤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리크레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하라고? 앞서 우리가 봤던 디릭 함수 이용하라고. 그래갖고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DTFT를 했습니다. DTFT가 어떻게 보면 DTFS보다는 좀 더 많이 써먹힌다고 그랬죠?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DSP의 사실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지쳐지지 않고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DSP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현업에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